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니코 윌리엄스와 라이언 예이츠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패배로 인한 징계를 마치고 이번 경기부터 복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10대 유망주 잭 에버튼은 라인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타 실바는 가벼운 부상에서 복귀해 지난 경기에서 후반 막판 교체 출전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벤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며 대신 앤서니 엘랑가가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올라 아이나는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으나 종아리 부상에서 거의 회복된 상태이며 그의 공백은 해리 토플로의 안정적인 왼쪽 수비 퍼포먼스로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고르 티아고와 아론 히키가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내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파비오 카르발류와 조시 다실바의 복귀 전망은 불투명하며 최근에는 유누스 엠네 코낙도 브라이턴전 교체 출전 직후 부상으로 이탈해 새로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코 헨리는 지난 경기에서 약 30분간 출전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프랑크 감독은 그를 아직까지는 교체 요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임시 왼쪽 풀백으로 활약 중인 킨 루이스 포터가 여전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원래 일정보다 뒤로 밀렸는데 이는 포레스트가 일요일에 열린 FA컵 준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0대2로 패하면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후반 초반 요슈코 그바르디올의 헤더로 추가 실점한 뒤 사실상 승부가 기운 듯 보였으나 포레스트는 세 차례나 골대를 맞히는 등 아쉬운 장면들을 연출했고 엘랑가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아깝게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제 포레스트는 40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직전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을 2대1로 꺾고 중요한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포레스트가 점유율 30%의 슈팅도 4개밖에 없었지만 초반 2대0 리드를 바탕으로 버텨내며 승리를 가져왔고 이는 누누 감독 체제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뉴캐슬, 맨시티, 첼시가 모두 승리하면서 포레스트는 리그 6위로 밀렸고 현재 5위와는 골득실 차이, 3위와도 승점 2점 차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일정상으로도 포레스트는 부진한 레스터 시티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한 뒤 마지막 라운드에서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이기에 순위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의 상대 브렌트포드는 결코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포레스트는 직전 홈 경기에서 에버튼에게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전례가 있어 누누 감독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와의 첫 맞대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처음으로 기록한 팀이자 브렌트포드의 홈 무패 행진을 끄는 첫 팀이 되었습니다. 당시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24점 중 22점을 따내는 강세를 보였기에 그 승리는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 팀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고 원정에서는 2025년에만 5연승을 포함해 아스널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홈에서도 브라이턴을 4대2로 꺾으며 9경기 연속 무승의 사슬을 끊고 유럽 대항전 진출 희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가 FA컵을 우승할 경우 리그 8위에게 컨퍼런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역시 그 가능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럼과 브라이턴의 승리로 인해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브렌트포드가 이 격차를 줄이려면 남은 경기에서 거의 완벽한 성적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마드 디알로, 토비 콜리어, 마타이스 더리우트의 복귀를 이번 주 내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 선수 모두 1차전 출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알타이 바이른디로와 에이든 헤븐 역시 이번 경기를 건너뛸 가능성이 있으며 디오고 달록과 조슈아 저크지는 시즌 아웃 가능성이 있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이미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남은 선수들 중에서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가는 핵심 선수로 유로파리그 토너먼트에서 31경기 2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대회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준결승전에서는 3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아틀레틱 빌바오의 핵심 공격수 니코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산마메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6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지난 라스팔마스전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형 이냐키 윌리엄스와 함께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의 나머지 한 자리는 구루세타와 산나디가 경쟁하며 중원에서 18골을 기록한 오이안 산세트는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한편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앞둔 오스카르 대 마르코스는 2012년 양팀이 맞붙었던 당시에도 골을 넣은 인물로 현재는 오른쪽 풀백 주전 자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뉴는 지난 8강에서 리옹과 극적인 승부 끝에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1차전 2대2 무승부 이후 2차전에서 4대2로 앞서 나갔지만 리옹이 4골을 몰아넣으며 연장전에 돌입했고, 이후 브루노 페르난데스, 코비 메이누, 해리 맥과이어가 6분 만에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최종 스코어 7대6으로 극적인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도 평균 2골씩 넣으며 순위 3위로 통과했고 16강에선 레알 소시에다드를 비교적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8년 전 유로파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맨유는 유럽대회 2차전에서 최근 15경기 중 14승을 거두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모림 감독 체제 하에 유럽대회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유지 중인 팀이며 총 28골을 넣고 슛시도 상대 박스 내 터치수 모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라스무스 호일룬의 막판 동점골로 본머스전 패배를 가까스로 피한 맨유는 이번 유로파리그를 통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우회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4경기 중 3패를 기록 중이며 유일한 승리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은 2011-12 유로파리그 16강으로 당시 아틀레틱은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체제 아래 맨유를 2경기 모두 꺾고 결승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맨유의 18번째 유럽대항전 준결승인 반면 아틀레틱 클럽은 단 3번째 준결승 진출로 앞선 2번의 도전에서는 모두 결승에 올랐으나 우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코파델 레이 우승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유럽 대회에서의 성과를 노리고 있으며 결승전이 홈구장인 산마메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욱 강합니다. 아틀레틱은 맨유보다 조별리그를 한 계단 위인 2위로 통과했으며 16강에서는 로마를 상대로 1차전 패배 후 2차전 3대1 승리로 뒤집었고 8강에서는 레인저스를 상대로 원정 무승부 후 산세트와 니코 윌리엄스의 골로 2차전에서 승리하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홈에서는 유로파리그 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4득점 2실점이라는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현재 라리가 4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스 팔마스전 승리로 비아레알과 베티스를 제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으로 인해 경기를 치르지 않아 체력적 여유도 있는 상황이며 이번 1차전 이후에는 지역 라이벌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더비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는 아틀레틱에게 있어 시즌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맨유는 유럽 대회에서의 화끈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지만 라리가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아틀레틱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1차전에서는 아슬아슬한 리드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은 지난 리버풀 원정에서 1군 다수를 휴식시키며 8명의 로테이션을 감행했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을 앞두고는 다시 최정예 라인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키 판더 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센터백 자리를 되찾으며 벤 데이비스와 겨울 이적생 케빈 단선은 벤치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지난 경기 결장 이후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4경기 연속 결장 중으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구단은 다음 주 열릴 2차전에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비수 라두 드라구시는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안토닌 킨스키와 티모 베르너는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상대팀 보드 글림트는 이번 유럽대항전 첫 준결승을 앞두고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안드레아스 헬메르센, 파트릭 베르그, 하콘 에브엔이 징계로 출전할 수 없고 수비의 핵심 오딘 베르트푸트는 지난 주말 KFUM과의 경기 도중 사타구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에서 도미닉 솔랑케의 선제골로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리버풀에 연이어 골을 허용하며 1대5로 대패했고 최근 리그 3연패에 빠졌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16위로 승격팀들의 부진 덕분에 강등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구단 역사상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 팀들에서도 2년 차에 모두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유로파리그는 부진한 시즌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8강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솔랑케의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거두며 2021-22 시즌 우승팀을 꺾었습니다. 보드 글림트는 유럽 무대에서 의외의 돌풍을 일으킨 팀으로 2020년 엘리테세리엔 첫 우승 이후 스칸디나비아 축구계를 뒤흔들었고 2023년과 2024년 연속 리그 우승에 이어 2025년 시즌도 무패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KFUM을 상대로는 카스퍼 호우의 멀티골과 울릭 살트네스의 추가골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우는 유로파리그 12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현재 득점왕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보드 글림트는 지금까지 잉글랜드 팀과의 맞대결에서 3전 전패를 기록했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선제골을 넣는 등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는 어렵겠지만 2차전을 위한 경쟁 구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토트넘은 우세한 전력과 홈 이점을 바탕으로 근소한 차이로 1차전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보드의 글림트는 아스품이라 스타디온에서 열릴 2차전을 통한 반전을 노릴 전망입니다. 홈팀 유르고르데는 이번 경기에서 말콤 닐손 사프크비스트, 라스무스 슐러, 파트릭 아슬룬드 등 부상자 3명을 여전히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카르 팔레니우스와 니노 주겔 또한 라피드 빈과의 2차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후 2경기 연속 결장 중이라 이번 1차전 출전도 불투명합니다. 골키퍼 야콤 린네는 오스테르와의 리그 경기에서 병으로 빠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복귀할 전망이며 야코 문의 라르손, 함프스 핀델, 토크막 응엔 등이 선발 라인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는 웨슬리 포파나, 오마리 켈리먼, 마르크 기우를 부상으로 잃었고 미하일로 무드리크는 금지 약물 검출로 인해 여전히 잠정 출전 정지 상태입니다. 말로 귀스토는 최근 에버튼전 결장 이후 경미한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감독 마레스카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일정과 병행해야 하는 만큼 일부 로테이션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필립 요르겐센, 조시 아첸퐁, 브누아 바디아실 등 백업 자원들이 출전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리스 제임스, 키어넌 듀스버리올, 제이든 산초, 타이리크 조지도 선발 출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르고르데는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첫 유럽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13점을 기록하며 5위로 마무리했고 16강에서는 파포스를 상대로 합계 3대1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에서는 라피드 빈에게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지만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정규 시간 내 2대1로 동점을 만든 뒤 토비아스 굴릭센이 추가 시간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해 69년 만에 유럽 대회 준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호주 원정을 다녀온 유르고르데는 GAIS와의 리그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후 4월 24일 오스테르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스웨덴 팀으로는 1987년 예테보리가 UEFA컵을 우승한 이후 첫 유럽 트로피 도전을 앞두고 있는 유르고르데는 비록 첼시와의 전력차가 크지만 이번 시즌 유럽 홈 경기에서 8경기 중 6승을 거둔 강세를 바탕으로 이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첼시는 20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회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유럽 8강전에서는 모두 탈락했지만 최근 레기아 바르샤바와의 8강전에서는 원정 3대0 완승을 발판으로 2차전 홈 패배를 무력화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첼시가 시즌 유일의 트로피 획득 기회인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리그에서는 최근 2연승과 함께 리그 5위를 골득실 차로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니콜라스 잭슨의 결승골로 에버튼을 1대0으로 꺾었고 그 이전 풀럼전에서도 후반 막판 타이리크 조지와 페드로 네투의 연속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등 리그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말 리버풀과의 중요한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첼시는 스웨덴 원정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섭니다. 첼시는 지금까지 유럽대회 스웨덴 원정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원정 5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며 14득점 3실점이라는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두고 2차전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르고르데는 홈 이점을 살려 최대한 버텨내며 2차전에 희망을 남기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